안녕하세요. 저는 44살 여자로 결혼 22년 차입니다. 22살 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22살 때 어떻게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하여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나는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놓기도 전에 넘어지게 되어서 음식을 한꺼번에 손님의 얼굴에 쏟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입에 대기도 전에 온 몸이 음식으로 범벅이 되어 바로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손님께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은 심각해져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 사장은 제 월급을 손님한테 탈탈 털어주었고 사장도 마음이 많이 상해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날 단 한 번의 실수로 식당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장한테 내쫓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손님은 보상금을 받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는지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날의 일정을 망치게 했다고 주장했어요. 일행과 함께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받은 돈이 충분하지 않다며 더 큰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잘못을 했지만 사장이 제 월급을 협의 없이 자르고 내쫓기까지 한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밀어버린 남자는 더 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지만 마지막까지 죄송하다고 말하는 동안 남자가 화가 났는지 저를 밀쳐내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지키기 위해 몰려온 남자들을 불러 큰 싸움을 막으려 했고 싸움이 벌어지려던 찰나에 경찰차가 도착하여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떠나갔어요. 22년 동안 살아온 나에게 가장 편안한 지지자는 예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제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날 처음 만나본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었죠.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심각하게 했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방심한 채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한 말에 카페에서 마시던 음료를 보며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보다 9살 많은 남편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10살 정도인 딸이 있다는 말에 입을 다물고 말이 나가며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자신이 어떤 삶을 리오어더드, 부당히 이어온 것인지 10년 전 젊은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아이를 낳은 후 잠시 지나자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면서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아이를 남편에게 떠넘기려고 했대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남편의 능력 부족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고 그 압박으로 인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싫다는 것을 강요당했다며 말했다. 결국 남편이 나를 만나기 전인 백화점 붕괴 사고로 자신의 부모를 잃은 것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시에 떠나 보낸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함께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근무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때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부모 없이 살아온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었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님은 계셨지만 하드 사고를 많이 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었고 2년까지 끝나버려 혼자서 살아왔던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나 이후 이혼했을 때 아이를 홀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10살까지 아이를 키운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바르게 자라난 아이라며 날 떠나지 않아서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자신도 특별한 삶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손길을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 떨어져 보육원에서 자라왔어요.
거기서 어느 한장님과 보살피는 분들은 제게 엄마와 아빠였어요. 이런 삶을 살아온 나로서는 남편의 삶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어요.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기는 어려워서 남편을 심술스레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처럼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적이 없던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와서 그런지 얼굴엔 그늘 없이 행복이 가득해 보였어요. 밝은 모습은 저에게 긍정적인 신호였고 그 아이도 저를 상당히 잘 받아주는 모습이었어요. 22살밖에 안 된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서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앞만 보며 달려왔더니 어느새 꽃다운 나이는 금세 지나가고 4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하다가 친한 언니의 소개로 파출부 일을 같이 하게 되었었죠. 배운 건 도둑질이었지만 40이 넘어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22살에 결혼해 파출부를 뛰며 남편과 열심히 돈을 벌어 살았는데 제 딸도 그 노력을 보고 자라며 그런지 공부에 전념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제 딸이 그토록 원하던 서울법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만나는 그 남자가 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그동안 우리에게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빠는 내가 좀 더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때 결혼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 등에 서운할 수 있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즐기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은 거니? 그렇게 한다면 아이마저 가질 수 있으며 어려운 일들을 열심히 해오면서 이룬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아빠는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말은 아니야?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구조적인 결혼을 원한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좀 더 즐기면서 인생을 살고 미래에도 잘 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이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분은 제게 정말 잘해주는 분으로 같은 학교 선배이셨는데 후배들을 격려하러 몇 차례 왔었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렇게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조만간 소개시켜 드릴 테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나요?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제가 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제 딸은 하루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아이는 자리가 잡힌 이후에 천천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강하게 반대하는 것보다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훨씬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 딸과 결혼하게 될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눠본 후 결정을 하기로 했죠. 결혼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남편도 걱정스러웠는데 밤잠까지 설쳐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이 약속된 날짜가 됐을 때 저희 집을 방문한 남자와 제 딸이 함께 왔어요. 그 순간,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나는 예상과는 달리 그 남자가 매우 성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긴 시간 동안 헛된 걱정을 한 것 같아서 남편도 그랬는지 알 것 같았어요. 긴장이 풀려서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 딸이 결혼 생각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검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가운 이미지를 가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그 반대였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느낄 정도로 그의 성품이 좋았어요. 그에게 제 딸에 대한 배려와 저희 집에 있는 것을 너무 고마웠습니다.
부부가 가지고 있던 걱정들이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 이후 몇 번이나 우리 집에서 식사 손님들을 맞아가면서 처음에는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서로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 사이에는 좋은 날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다른 걱정 사항 한 번으로 찾아왔어요. 결혼을 앞두고 부모가 제 딸의 얼굴을 한 번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우리 부부는 이해할 수 없어 하며 당황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에게 우리 집안 상황에 대해 좀 더 말하게 되었고, 왜 딸을 반대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제 딸 하나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조이의 아버지는 결혼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간에서 엄마가 반대를 탄원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여쭤봤는데 이등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듣자마자 포경한 표정을 보겠다는 약속을 깨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가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부경을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만남을 거부하고 계세요. 제가 하루빨리 애 살짝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이런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다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만 남을 것 같네요. 아, 잠시만요.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지금 제 엄마가 지금 보경의 부모님을 만나러 와 계세요. 아, 전화를 한번 받아볼까요? 예비 사촌은 전화하자마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게 변해버렸는데 그래서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데요. 제 가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보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듣자마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비 사위로 대들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불명예롭지 않게 살아온 적이 없고 정말 열심히 힘겨워서 얻어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증거 없이 남편과 함께 모아 제 딸을 서울법대에서 졸업시켰고 대출 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천년만사 안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사위가 우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집으로 초대해드렸습니다. 저가 대답하지 않으면서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말을 조리잡는 중이던 예비 사도는 다가오는 주말에 저희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고 이번을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기 위해 예비 4명을 초대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으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게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노력해봤자 안 된다면 그게 다지만 더 좋은 사람도 많은데 현재의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약속된 날이 도래하자 예비 4명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번역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첫 문장을 말을 조리잡는 중이던 예비 사도는 그로 수정하고 일부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의미를 전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주신 대접에 대해 많은 것이 차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한 음식으로 모시려고 주방으로 안내하려 했지만 예비 사위는 식사할 기분이 아니라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즐겁게 식사하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온 것 같은데 어째서 내 아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잡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결혼이란 것이 고지만 뿌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님의 아버님은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설마 자리를 비울리는 일은 없겠지요. 그런 행위는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시겠죠? 아내, 저는 여전히 대화를 나누며 오이를 썰어서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음료도 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는 잠시 가게에 가 있지만 금방 돌아올 거예요. 딸을 맞이해 줄 수 없어서 확실히 마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유야가 엄청 많아요. 먼저 이 지역의 형편을 보세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동네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범죄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죽을 만큼 불안합니다. 또 그가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면 그것이 끝이죠. 왜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지요? 누군가는 우리 집안이 거지 집안인 것 같아서 우리 집안과 결혼하여 어떤 혜택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요. 부자 집의 아들이나 딸을 꼬셔서 한 번은 삶을 바꾸어 보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집안은 집불조차 없지만 자식이 하나 있는 것이라고 설법대를 졸업시켰다고 하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신분 상승을 한 줄 아는데요.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이 퍼져 있어서 약간의 노력만으로 누구든 대충 알 수 있다네요. 우리 집안에는 대단한 포부를 품고 있는 큰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 대표가 될 만한 며느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검사인데 굳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직업을 택하면 저희를 어떻게 돌봐줄지 걱정스럽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친모가 아니라면 더더욱요. 제가 20년 동안 붙박이 신부로 살았다고 해서 남의 가족과 결혼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친모의 삶을 선택하면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그 직업이 파출부라더라도 20년 가까이 견디며 다른 사람의 자식이 서울법대에 다니게 할 정도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도 좋겠죠.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만 해요. 힘들게 키우다 보면 결국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거예요. 남의 자식을 섞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던 자기 부모 찾아가는 게에 대해서 말야. 그쪽에 끌리는 건 어떨 줄 몰라요. 나보다 한참 어리어 보이니까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쪽 다리에 겉으론 친엄마인 척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올해 집안과 이루어질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대충 설명해줬는데 더 꺼내볼까요? 대중이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 주려고요. 그쪽에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본인 자유입니다만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서로를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저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서 한 번도 잘 따른 적이 없습니다. 그쪽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더 많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남들보다 더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조급하게 상황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결혼이나 다름없는 사람처럼 좋아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 아니니까 저희 집 안에서도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꼬마. 아까랑 말이 틀리지 않죠? 전 알아요. 그래도 좋게 태화로 풀어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오전을 마저 이 시간에 지금 무슨 일인지 말해주실 건가요? 내가 결혼 계획에 관해 얘기하려고 가는 거라고 말했으면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야. 언니의 말대로 니도 넌 멀수록 넌 봐야 하잖아. 감히 애지중지기들의 용기를 내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완전한 도둑 말로써 없는 것 같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세요. 한 번만 더 내 아들 주위를 맴도는 거라면 그분이 보이면 그때를 대비하여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들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요, 우리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셨나요? 정말로요. 우리 엄마는 20년 동안 무사히 신고를 지내셨어요. 젊은 나이에 우리 아빠를 만나 사랑하고 하나로 지금까지 함께 나아오셨어요. 그녀는 제게 식모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를 얼마나 잘 알고 있기에 감히 판단하고 상처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그분이 1세대 선배로부터 배워 자라왔는지 진정으로 신기합니다. 만약 저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배에게 미안합니다.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집 안을 비방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 사이를 끊기로 해요. 엄마,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을 비난하는 건 안 돼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가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이렇게 반대하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을 참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당신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 둘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당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제대로 자란 여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전처럼 조용한 여자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당신도 잘 알면서 이런 참한 며느리를 걷어차고야? 이건 당신이 이해해줘야 되는 거라고. 뭐를 이해해야 하는 거야? 나는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걸 좀 더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지방에서 왜 나는 사는지 간을 맺어야 되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좋은 여자는 세상 어디가 다 이런 우리 집안보다 훨씬 재력 좋은 집안에 장가를 보낼 테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하면 돼.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얼굴을 좀 씻고 좀 늦었어. 벌써 대화를 시작한 것 같네. 좋은 것 좀 대접해드리려고 직접이 암주장까지 다녀왔어. 이제 식사 준비는 다 끝났어. 남편은 양조장에서 직접 사온 양손 가득의 알권리를 즐기며 들어왔는데 분위기를 보며 얼굴을 보던 예비 아버지가 급하게 얼굴을 숨기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아버지 어른이 나가기를 막아서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라며 상황을 끝내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비 사도님의 몸을 돌리는 순간 남편은 양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어서 배꼽은 내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경악하게 만들고 예비 사돈으로서 큰 상처를 받은 것처럼 얼굴을 붉혔던 절도 놀라워하여 상황을 파악했고 사장이 처음 겪는 사건이 펼쳐지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탕신이라며 내 얼굴을 다시 벌린 뒤 시선을 피해보더니 그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전에 만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 얼굴이 약간 변했지만 내 외는 예전 모습 그대로이군요. 여보, 내가 너에게 나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왔었지 라고 말했을 때 소중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왔습니다. 보경이랑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어요. 당신은 제 딸을 버리고 떠나셨는데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군요. 얼굴 생긴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으니까 앞으로 나오지 말아주세요. 모아 씨가 제 부경이를 버리고 도망친 그 여자라는 거군요. 어쩌다가 얼굴이 봐봤던 것 같았어요. 보경이랑 많이 닮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고뇌의 결과인가 봐요. 그런데 처음부터 선배랑 만날 수 없는 관계였나요? 그동안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그런 삶을 살고 계셨군요. 저를 버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먹었고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제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당신 뱃속에서 10달이나 있었는데 아무 감정도 없었냐? 주조 용이하고 싶지 않다고요. 언제일까? 가는 길을 되돌아 가는 거야? 나는 더는 할 말이 없으니까 다들 나가자고 해. 더는 들을 필요 없어. 이후 잠깐 외투가 필요 없어. 이건 자식이 있었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나도 지금 처음 듣게 된 사실이라니 종말이 너무 당황스럽게 한데요. 아까부터 이 말을 하고 싶어 든 거예요. 부부싸움을 막기 위해 안 하는 척하고 있었거든. 얘야, 우리 집안은 너 때문에 계속 긴장되어 있어.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대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나와 재원 사이에 있고 내 아들을 이들은 지금까지 친아들처럼 키워왔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생겨 너무 서운하게 느꼈어. 또한 내가 모르는 과거 일이 있었다는 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은 내게 과거에 결혼 사실이 없었다고 했던 것이 소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나를 속이며 아무 죄책감도 없이 지냈던 거야? 아니에요. 내가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과거의 일을 잊고 살았던 것뿐이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 말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의 예비 사도는 많이 당황하여 행선수선하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이 뭐죠?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제 딸이 얻었어요. 눈앞에 나타난 친모의 눈빛엔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비 사돈 어른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배신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는지 결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예비 시아를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딸을 통해 듣게 된 예비 사돈 집안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은 보경이 친구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속여왔다는 것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예비 시아와 제 딸은 아직 서로 만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은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결혼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만 제 딸의 행복을 위해 허락해주는 게 어려운 결정일 것 같습니다.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딸을 버리고 떠난 친모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해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며 자신이 만든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제 딸이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지만 저는 그 여자가 친모라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들의 진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제 딸이 침몰하게 될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관계가 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연이라 감사합니다.